팔천연구소 방송 묻게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체질 진단, 특히 이 팔체질 진단이 참 어렵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는 체질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체질별 특징을 찾아보니까 이 체질도 맞는 것 같고 저 체질도 맞는 것 같아서 많이 헷갈리시죠. 또 어떨 때는 체질 진단은 정확한 것 같은데 막상 그 체질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면 전혀 아니라서 또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 2월 서울에서 진행한 체질 상담에서 태어민 목체질 특징에서 크게 벗어난 분이 오셔서 매우 힘겨웠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본인 체질에 대해 혼란스러웠던 분들에게 오늘 내용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태어민 모금체질, 즉 열태어민 40세 남성의 사례입니다. 체질 상담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 이제는 찾아주신 분들의 이 겉모습만 보아도 체질이 대략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처음 볼 때부터 애매하더군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니 열태어민 모금체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은 그동안 한태양인 금음체질, 한태음인 목양체질 또는 소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찾아드린 열태음인 모금체질은 이 전형적인 체질 특징이 본인의 성격과 건강 상태와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 오늘 또 머리 아픈 분이 오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자, 제 경험상 10분 중에 한두 분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런 의문을 표시합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사주를 보면 애매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질을 상담하면서 사주 상담까지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 사주 실력도 아직은 아마추어 수준이고요. 자, 태음인 모금체질은 대체로 이 풍채가 좋고 성격도 느긋합니다. 그리고 소화 기능이 좋아서 이 손도 따뜻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 보통 체형의 성격은 아주 예민하고 세심합니다. 소음인이나 한태음인처럼요. 소화력도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고 게다가 냉증이 심해서 이 손이 차갑고 이 추위도 많이 탄다고 합니다. 이는 태음인 모금체질과는 거리가 먼 특징입니다. 당연히 제가 찾아드린 체질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죠. 그냥 소음인 수체질이나 한태음인 목양체질이라고 말씀드렸다면 그분이 저에게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제 마음 편해지자고 그분이 원하는 엉뚱한 체질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 사주는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어쩌다 보니 그분의 사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본인을 뜻하는 일간이 아주 예민한 신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주가 온통 차가운 수의 오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따뜻한 화에 해당하는 사화가 딱 하나 있었지만 이 차가운 수기에 둘러싸여서 힘을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평소 몸이 냉하고 성격도 예민하고 세심한지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몸이 이렇게 얼어붙어 있으면 다른 열태음인 모금체질인 분들처럼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주 8글자에 이 소화계와 관련된 토의 오행이 하나도 없더군요. 물론 숨어있는 지장간에는 보이긴 하지만 차가움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없는 그 토의 기운이 또 빠져나가는 형세라서 제 기능을 하기도 어렵기도 하고요. 이분을 사주로만 본다면 비비가 약하니 일반적인 모금체질 열태음 특징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태음인 모금체질 특징보다는 한소음인 숨체질, 또 열소음인 수양체질, 한태음인 목양체질 이 세 체질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열소음인과 한태음인조차도 이 성격과 비위 기능이 열태음인 모금체질이신 이분보다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몸이 냉하고 소화도 잘 안되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섭생을 해야 할까요? 자, 태음인 음식은 대체로 따뜻하지만 이것만으로 약한 소화기능과 냉증을 충분히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몸이 너무 냉해지지 않도록 태음인 음식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따뜻한 것을 많이 드셔야겠죠. 그런 음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강차, 계피차, 인삼차, 삽살밥, 양파, 강황, 울금 등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음식을 늘 달아놓고 자주 드셔야겠죠. 그리고 열태음인이니 체질로만 보면 이 비위가 좋지만 사주상으로는 비위가 냉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소화를 힘들어합니다. 그러므로 체질만 생각해서
비위에 좋은 음식을 의식적으로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위를 보하면서도 열도 낼 수 있는 이 닭백숙, 오딱, 삼계탕 등을 즐겨 섭취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얼어붙어 위축되지 않도록 햇볕을 자주 쬐고 슬픈 영화보다는 크게 웃을 수 있는 유머러스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만약 드신다면 맥주보다는 도수가 높은 술이 맞을 테고요. 물론 술도 알코올 분해효소가 잘 나오지 않으면 이 태음인답지 않게 한 잔도 못 드실 수도 있습니다. 늘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듯이 팔체질 진단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8개 체질로 나누고 그 안에 포함되면 모든 사람이 같은 특징을 공유할 거라는 생각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그런 관점에서만 체질을 진단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십억 인구 중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은 소품종 대량 생산된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의 사례처럼 부분적으로는 태음인 목체질의 전형적인 특징과 정반대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 성격이나 일부 체형 특징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제 말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더군요. 흰색 장미꽃이라고 해서 장미가 아닌 게 아닌데도 말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결국 그분이 판단할 일입니다. 저와 인연 법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지금까지 전형적인 태음인 목체질 특징에서 크게 벗어난 사례 중심으로 팔체질 진단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언젠가는 꼭 본인의 정확한 체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건강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